지난해 7월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은 많은 사람 앞에서 부부임을 선언하며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여성은 올해 3월 새 쌍둥이까지 출산했다고 하는데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억대의 중고 명품 판매 사기단으로 구속된 건데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게 됐고 결국 공범으로 지목된 남편만 석방됐습니다. 왜 남편만 혐의를 벗게 된 걸까요? 자, 이 부부가 그 중고 명품을 판매한 부부 사기단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부 사기단. 네, 맞습니다. 이 부부는요, 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인데 일단 지난해 7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뒤에 20대 여성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실제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도 이 가방이나 보석 같은 중고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서 19명으로부터 1억 1,600만 원 상당의 판매액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자신이 벌이던 이 명품 사기 행각이 발각이 되니까 경찰 수사에서요, 이 사기 범행을 남편과 함께 저질렀다고 진술을 한 겁니다. 또 사실상 남편이 주범이다 이렇게 수사기관에 주장을 해서 이 남편도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부부가 부부 사기단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구속이 됐어요. 자,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오히려 이 남편이 아내한테 속아서 억울한 누명을 쓴 걸로 드러난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도 속았다. 아, 이거 예전에 누가 했던 얘기인데. 그렇죠. 나도 속았고 너도 속았고 나도 속았다. 어. 자,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사기죄 공범이라고 생각해서 경찰은 수사를 했는데 남편은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사기를 쳤습니까? 하면서 나 역시 피해자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긴즉슨 뭐냐면 남편하고 같이 했는데 포렌식하고 휴대전화 같은 거 해보니까 위조 카페 이런 것들을 여자가 혼자서 다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 쏘갔냐라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커피숍 상속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하다. 우리 상속 분쟁이 좀 걷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돈이 필요해서 남편한테 4억 원을 받아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포렌식 해보니까 카페 이것도 다 위조를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중요한 건 부모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뭐 상속이 안 되잖아요. 더더군다나 형제가 없어요. 하하. 그럼 상속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남편한테 4억 원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했고 뭐 갈취했던 걸로 지금 알려진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부 중고 물품을 판 부부 사기단으로 딱 이렇게 구속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남편은 이 부인에게 아내에게 뒤통수를 맞은 사기 피해자였던 겁니다. 자, 사기 결혼의 피해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내 자신의 남편과 시댁을 상대로 완전 선을 넘었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전입가경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올 3월에 자기가 새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이제 시댁과 남편을 속였는데 왜 이유가 있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병원 면회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산모 이 자기 이름을 넣기 때문에 아기 사진을 넣기 때문에 아마 사진을 보여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남편이 임신한지를 모르고 새 쌍둥이면 배가 상당히 클 텐데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 아마 이 여성분이 치밀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나 시댁이 속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제 이것도 여쭙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소장님,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왜 그렇게 속았을까? 그 진짜 새 쌍둥이면 진짜 배가 엄청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뭐 배가 되게 굉장히 나와 있게 뭔가를 했겠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좀 배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좀 작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코로나 시기라서 많이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뭐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뭐 남편은 늘 만나지만 시댁 식구들 만날 때는 좀 연기를 했을 수도 뭐 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성은 정상적인 부인이었다 어쩌다가 사기를 치게 된 여자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결혼까지 감행한 프로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지도 않은 부모를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상속받을 커피숍도 없는데 상속받았다고 얘기하고 정말 뭐 거의
아이를 하나 안 낳아놓고 하나 낳았어. 이것도 엄청나게 대담한 건데 새 쌍둥이라니요. 이 정도 되면은 잡지나 기사에 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 정도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거기에 중고 사기까지 명품 사기까지 쳐서 이 주범은 남편이에요까지 얘기할 수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뭐 그 배 정도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이 여자한테는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방금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애 하나도 아니고 새 쌍둥이. 저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해야 시댁에서 이거를 더 많이 땡길 수 그럴 있었다. 가능성이 있겠죠. 예. 4억. 뭐 입만 띄면 좀 거짓말이 많았던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명품 이 중고 거래 사기했던 부분, 뭐 그것은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 말했던 거 남편을 속여서 4억 원 받아갔던 그 부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거짓말해서 돈을 얻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가족 간에 특히 법적 배우자거든요. 예. 배우자 간에는 친족 상도례, 도자가 뭐 도둑할 때 도자긴 하지만 재산 범죄에서는 친족 간에 국가 개입하지 않겠다.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된다면 형 면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하고 아내 간에 있었던 4억 사건은 처리를 할 수 없고요. 그 중고 거래에 관련된 사기 부분은 아마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참. 어차피 이게 사기 결혼이었는데 친족 상도례를 적용한다. 뭐 아무튼 뭐 법적으로는 부부였으니까요. 그렇긴 한데. 자, 이 남편의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 남편은 혐의 없음으로 지난 10월에 석방이 됐고요. 불기소 처분 받았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남편으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았다고 이렇게 전했는데 그 예. 내용은 이 가족으로부터 철저히 수사해줘서 억울한 일도 풀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또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팀장님. 보통 이 사기 결혼 사건 같은 것도 현직에 계실 때 다뤄보신 적 있나요? 그렇죠. 사견도 있는데 사실은 이 사기 결혼이 모르는 사람끼리 결혼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흥신소나 탐정한테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편을 만났을 때 가족들이 상견례도 중요한데 그 상대방의 가족을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갈비 세트를 가지고 방문을 하는 겁니다. 어허. 그리고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친구들 데리고 와. 후배들 데리고 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친구들 소개도 안 하고 자기 집도 안 알려주고 요러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집에 찾아간다거나 친구들을 만나면은 어느 정도 사기꾼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